정형외과 의사들이 절대 안 하는 행동 이유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혹시 무릎을 구부릴 때 뚝 소리가 나나요? 그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지금이 바로 늦지 않은 마지막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말하지만 의사들은 이 소리를 무릎 관절의 첫 번째 경고음이라고 부릅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는 단순한 마찰음이 아닙니다. 관절 속 연골이 약해지면서 관절액이 제 역할을 못하고 마찰이 생기며 공기가 터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윤활유가 말라가는 소리인 거죠. 문제는 이 소리가 난다고 바로 통증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괜찮겠지 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바로 연골이 급격히 닳아가는 무증상 퇴행기예요. 이 시기를 지나면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뚝 소리가 난다면 그 다음은 마찰음이고, 마찰음이 들리면 그 다음은 통증이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결코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관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통증이 아니라 관절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무릎 통증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듣고 무릎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관절 퇴행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그 시기에 잘못된 습관이 겹치면 연골이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무릎은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빠르게 닳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관절액 순환이 멈추기 때문에 관절 사이의 마찰이 심해지고 윤활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 특히 청소하거나 밥상 앞에 앉을 때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는 체중의 6배가량의 압력을 무릎 연골에 집중시킵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연골이 스펀지처럼 눌리며 점점 마모됩니다. 세 번째는 좋다고 믿는 무리한 걷기 습관입니다. 매일 1만 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이미 관절이 약해진 상태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걸음의 양보다 걸음의 질이 중요하다. 즉 평지에서 천천히 바른 자세로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의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산바닥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관절액이 굳고 마찰이 더 심해집니다. 따뜻한 찜질이나 얇은 무릎 보호대 하나로도 관절 내 순환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나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 쌓여서 나이를 핑계 삼게 만드는 거죠. 오늘부터 무릎을 보호하는 첫걸음은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술을 막는 첫 번째 예방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아도 이미 관절은 닳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어야 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무릎은 조용히 망가진다. 초기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단 오르내릴 때 미세한 삐걱거림. 둘째, 앉았다 일어날 때 뻣뻣함. 셋째, 오래 걸은 뒤 무릎이 묵직하게 느껴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관절 안쪽 연골층이 점점 얇아지고 무릎뼈끼리 직접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 통증이 옵니다. 문제는 이 초기 신호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무릎이 묵직하다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연골의 피로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은 단순합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이에요. 그리고 의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통증 자체보다 통증을 무시한 기간이 문제다. 소리부터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들리는 그 소리가 당신의 관절이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은 운동보다 습관으로 회복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은 비싼 영양제나 주사보다도 꾸준한 자극관리 루틴이에요. 첫 번째 루틴은 체온 관리입니다. 무릎은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혈류량이 15% 줄어듭니다. 산바닥에 앉거나 다리를 꼬고 오래 있는 건 연골의 산소 공급을 끊는 행위예요. 따뜻한 찜질팩 하나를 무릎 위에 10분씩 올리는 습관. 그게 무릎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가벼운 근육 자극이에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릎은 쉬면 더 약해집니다. 의사들은 하루 10분만이라도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들어 올리는 무릎 펌프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 하나로 혈류가 돌고 관절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체중 분산 습관이에요. 무릎이 아픈 분들의 80%가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요. 이건 연골이 닳는 속도를 2배로 빠르게 만듭니다. 걸을 때 양쪽 발소리가 같게 들리는가? 이걸 매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에요. 몸이 내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오늘부터 10분만 투자하세요. 무릎은 놀랍게도 우리가 돌봐주면 다시 움직일 힘을 보여줍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기 전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꿨는가, 근육을 회복시켰는가, 그리고 체중을 관리했는가. 이 3가지를 지키면 60대 이후에도 무릎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 단계는 근육 밸런스 회복입니다. 무릎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바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무릎보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건 의자 스쿼트예요.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하루 3세트. 무릎이 굽히지 않게 하면서 하체 근육을 조금씩 살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으로 압력 완화입니다. 무릎 통증의 70%는 관절이 아니라 근막이 뭉쳐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무릎 뒤쪽 햄스트링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당기며 10초씩 3회 반복하세요. 단 일주일만 해도 무릎 굽힐 때의 뻣뻣함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중 관리와 신발 선택이에요. 무릎은 체중 1kg이 늘면 4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관절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3끼를 유지하면서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무릎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관리를 쉬는 순간 늙는다. 운동이 어렵다면 일단 걷는 자세부터 바꾸세요. 바른 자세 하나가 수술비를 막습니다. 우리가 관절에 좋다고 믿었던 것 중 절반은 오히려 독이야. 의사들이 경고하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염분 많은 음식, 국, 찌개, 젓갈류를 자주 먹으면 몸속 나트륨이 관절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무릎이 붓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30%만 줄여도 부기가 눈에 띄게 빠집니다. 짠맛 대신 미역양 배추국처럼 담백한 국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콜라겐 제품의 오해. 콜라겐은 피부에는 효과가 있지만 관절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관절을 지탱하는 건 콜라겐이 아니라 단백질과 오메가3의 균형이에요. 의사들은 닭가슴살 반쪽 생선 한 토막을 매일 챙겨 먹는 게 오히려 최고 보충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관절 주사 남용. 통증이 심할 때 맞는 히알루론산 주사는 일시적으로 편하지만 3회 이상 반복하면 연골이 자극될 손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사보다 중요한 건 무릎 주위 근육을 움직이는 자극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무릎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입니다. 짜게 먹으면 붓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마찰이 심해지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밥상, 수술보다 습관. 매일의 식탁이 무릎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을 치료해야 할 병으로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절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즉 무릎은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늦추는 대상이에요. 퇴행을 늦추는 핵심은 하루 루틴의 반복성입니다.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첫 번째는 아침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10초간 가볍게 펴고 굽히세요. 혈액이 순환하면서 밤새 굳은 관절액이 풀립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 하루의 통증이 30%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의 자세예요. 팔을 사용하지 않고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서는 습관. 이게 연골의 압력을 분산시켜 퇴행을 늦춰줍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무릎은 걷는 시간보다 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파나 바닥 계신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그 자세 하나가 퇴행 속도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5분이라도 무릎을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쥐어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피부 아래로 흐르는 온기가 연골 주변의 순환을 살립니다. 이건 단순한 찜질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낡아가는 걸 늦추는 자기 돌봄의 기술이에요. 무릎은 하루에 2000번 이상 움직입니다. 그중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호해주면 그게 바로 퇴행을 늦추는 첫걸음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몸이 늙는 것 같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릎의 나이는 마음의 속도보다 느립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걷는 걸 포기하는 순간 노화는 2배로 빨라진다. 무릎 통증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멈추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걷는 속도를 늦추고 계단을 피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부드럽게 내딛는 그 태도가 퇴행을 늦추는 진짜 치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 몸을 믿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내가 늙었다고 해석하면 몸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아직 괜찮아. 관리하면 버틸 수 있어. 이 믿음이 실제로 몸의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낮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보내는 뚝 소리는 몸이 당신에게 하는 마지막 요청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 오늘부터 하루 10분 무릎을 돌보고 마음을 다독이세요. 그게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오래 걷게 만드는 삶의 기술입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지만 퇴행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당신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